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에 다니면서 가장 큰 질문들이 그거였어요. 이거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이 막연하죠.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탐색을 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보건행정학과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를 한 거 잘한 건가요? 네, 두 번째. 그러면 다 이 분야에서 잘했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에 답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성공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나이를 곱하기 2를 하면 아마 제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성공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공을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갖는 진실된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강의를 짧게이지만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게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요즘에 많이는 아닌가요? 여러분 아시죠? 챗 GPT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이 챗 GPT에서 헬스케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보건행정학과가 뭐냐라고 치면은 여러분이 우리 학과 게시판에 나오는 보건행정학과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소개되는 그런 멘트를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여기는 AI 답변이에요. 이전에 보건행정 또는 보건의료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누적된 그간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얘가 답변을 해준 거예요. 보건행정학과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게시판에서 보건행정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헬스케어 델리버리에 대한, 그러니까 전달 체계를 코디네이션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강조했죠. 그 안에서의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거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기술에 대한,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것을 다룬다는 게 나오고요. 또 조직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학과 교과목의 내용입니다. 지금 최보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은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 의료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브로드하게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도 들어가 보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헬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보편화되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면 저도 디지털 헬스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디지털 헬스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진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접하고 있어야 될까요? 관심을 두면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기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업데이트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목에 제시하는 의료 정보 관리학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작은 정보고요.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시장이 엄청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의료 해외 진출이 엄청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의료가 우리나라만의 의료가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실천 전략, 이렇게 커가는 의료 시장, 그리고 기술이 다원화되는 것, 여기서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도구적인 측면에서 꼭 여러분이 짚고 있어야 될 게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하지 않고 보건행정학에서 저는 성장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격변하고 있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책을 읽으시면 아주 유명한 작가 또는 학자 또는 뭐 기업 대표 이런 걸로 많이 언급이 되는 송기령 대표와 그 다음에 그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내는
김난도 교수 있죠, 서울대.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의미한 트렌드의 키워드가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대한. 하나는 나노화예요. 굉장히 소그룹화되어 있고 개인의 취향, 맞춤형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평균을 되게 중요시했죠. 그런데 이제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하는 평균에 가까운 게 아니라 어떤 소그룹화되어 있는 취약 그리고 접근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의 시장이 여기에 또 다각화된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넘쳐나는 머니러시.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재테크를 해요. 그리고 시간 테크를 하죠. 취미 덕후를 또 덕테크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료에 있어서 보건의료 시장에서 본다면은 누구나 돈이 없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 어디에 쓸까? 그리고 효율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시테크이기 때문에 덕테크. 뭔가 거기에서 의료에서 여러분 특히 보건의료 행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자동화 무인화예요. 굉장히 자동화가 빠르게 되고 있죠. 오토메이션이. 정보화로 인해서 자동화가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 기업의 어떤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없어져요. 무인화되는 시스템이 많아요. 로봇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이죠. 이것이 보건의료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죠. 여러분이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보건의료도 마찬가지고 정책이나 공공의료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가 가장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에 있어서 보건의료에서의 여러분의 진로를 생각하지만 진로의 한 다리를 고령화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맞춤화에 이런 자동화에 이런 것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은 시대와 같이 여러분이 같이 그 물줄기를 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키워드가 내가 갖고 있는 진로에 있어서 얼마나 같은 물결 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뭐 세계 1위로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덕분에 인구의 다문화 그리고 다원화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35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이제 다른 이주민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이 보건 의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공공정책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트렌드를 아주 빠르게 리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여러분은 비교적 인구 전체의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굉장히 젊은 연령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 지향적인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나를 목표 지향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짤막하게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시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은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예서영 선생님의 시간, 최불안 교수님의 시간, 최성원 선생님의 시간이 같은 공감대 속에서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게 지금 줌이에요. 실시간 줌.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우주 공간에서의 시간이 지구에서 보낸 20몇 년을 우주 공간에서 2년만 지냈는데 지구에서는 20년이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설정이 나와요. 시간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 또 하나는 생태계 안에서의 시간이 또 틀려요. 사람은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동물마다 100년을 사는 동물, 7년을 사는 동물, 1년만 사는 동물, 하루만 사는 동물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인간 세대 내에서도 나이에 따른 시간 감수성이 또 틀려요. 여러분이 사는 경우는 지루할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러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얘기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 판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공통점 사이에서 서로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시간의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관역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관역은 사람들이 관역을 쏘면은 4를 맞추려고 관역을 쏘진 않죠. 10을 향해서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4를 맞추고 이 하얀 공간을 치기 위한 화살이 이 10을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10을 향해서 날아간 화살은 10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역이 쉽게 모든 사람에게 설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거대로 사는 사람, 그 목표대로 사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목표는 목표대로 해. 남이 좋아하는 목표, 남이 좋아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 좋게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드물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에 들어왔어요. 그럼 보건행정의 분야가 너무 많아요. 아까 최보란 교수님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정책 경영, 의료 경영 있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디네이션 있죠. 보건교육사 있죠. 심사평가 있죠.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죠. 그리고 보건정보라는 게 있죠.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그 많은 분야 중에 보건행정을 선택했지만 보건행정 내에서도 수십 가지의 전공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알지 못하고 시도를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 시간을 돌이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도 의미가 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노력이에요. 자, 여러분이 1학년이고 3학년에 편입을 했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노트가 아니라 제 노트를 지금 카피를 해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계속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을 때 멈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쓰면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썼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꼭 기록해야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나 자신은요.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료를 따로 PDF로 올려드릴게요. 자, 독서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또는 보건행정과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여러 경험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해서도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 세미나나 이런 공식적인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참여를 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이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막연하게 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사람들과 있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쏠리는 것은 보건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야. 여러 가지 자신의 원하는 것, 취향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젠가 작년에 제가 이걸 소개를 해봤어요. 만다라트라고 하는 자신의 목표를 진술하는 방면이에요.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것처럼 막연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만다라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여기에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이 목표 하나하나에 대한 실천 전략을 여러분의 것으로 쓰는 거예요. 한꺼번에 만들어지진 않지만 써볼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을 작성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작성하면 한 번에 완성된 모습이 한 번에 딱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정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23년도 만다라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를 1월을 지나면서 벌써 1월이 지나갔어요. 2023년이. 한 달 동안의 만다라트와 관련된 내가 실천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얼마나 이 구도를 향해서 나아갔는지를 보면서 마킹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절반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절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된 올해 2월의 실천 전략을 따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신의 가장 목적이라고 하는 것,
20년, 30년 뒤에 아, 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어 라고 후회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목적에 조금씩 조율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다라트를 하면서 만다라트를 매달 체크를 하려면 만다라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일리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데일리 로트를 보여드렸죠. 이 데일리 로트의 이 부분을 확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 노트에 2월 5일 오늘 일요일이에요. 지금 아직 비어 있죠.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침, 점심, 저녁에 큰 섹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매일 루틴으로 해야 될 것을 왼쪽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것을 무엇을 중요한 것을 실천해서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는데 계속 급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걸로 시간을 다 채워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을 과감하게 버리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이유는 PDC라고 하는 일단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평가를 해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들로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에 입학을 하고 전공을 졸업을 하고 내가 이 전공을 통해서 하고자 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삶의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에 위배되고 또 시간이 잘 소비가 되는 그런 식의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드릴 거는 뭐냐면 자신이 속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을 하면서 취업을 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중요하다고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놓칠 수가 없고 공부를 하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 중요한 거냐? 자, 이거 하나. 또 하나.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 또 하나는 나에게 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보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되게 답변이 막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여러분께 올려드린 이 노트는 최근에 읽은 책을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One Thing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일과 삶의 균형은 항상 균형을 맞춰서 요만큼은 일, 요만큼은 균형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진짜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찾아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에 입학을 하고 이제 일과 학업이라고 하는 경합된 시간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이 학업을 지낼 텐데 자, 일과 삶의 이 모습이 균형된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날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일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을 놓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면 이렇게 뛰쳐나가다가도 목적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요. 아, 내가 너무나도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주고 있었네.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 또 중요한 일을 과하게 많이 하다가도 일에 있어서 급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네.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목적이 있어서 만다라트와 매일매일의 PDC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경우는 목적을 놓치지 않고 중심을 향해서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라밸은 결국에서 모여지는 아웃컴에 의해서 워라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워라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 시험이에요. 나 오늘 워라밸이야. 그러면 너무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일이 오늘 내일 마감이라고 해서 일을 밤을 새야 되는데 아, 나 워라밸이야. 오늘 여기까지예요, 사장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 또는 단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 중에 절반을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수십 가지의 일을 나머지 시간에 할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포션을 둬야 되고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잡스러운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결국에 성취하는 방법은 뭐냐. 그 성취하는 그 순까지 참고 견디면서 대박을 터트리면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분초, 시, 일, 월별로 실천해야 될 전략을 도미노처럼 쌓았을 때 하나하나 이 하나를 완성해 가면 결국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PDC로 구성이 된 하루의 일과 아침,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내에서도 분절화된 하루, 이것을 실천했을 때 도미노의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계획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항상 계획을 세워서 PDC라고 했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이러한 것을 완성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적당히는 하루, 며칠은 이 일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머리를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프레시 기간을 꼭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끝까지 장기적으로 자기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 전공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정말 조언을 드리는 것. 저도 최불안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이 보건행정학과에 들어와서 왜 하필 많은 보건행정학과에 있는데 한양사이버대 보건행정학과였을까요? 라는 것을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을 뽑았다면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건행정학과 중에서 한양사이버대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보건행정학과 내에서의 가장 다양한 전공 분야의 현장 전문가, 최고 전문가, 의사결정자를 만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최보란 교수와 저는 그 기관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정보연구원,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온갖 기관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자문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른 학과에서 단지 교과목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 전문가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분은 보건행정학과를 졸업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이 분야에서 여러분이 찾고 있는 나의 선호,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모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선점을 했다면, 알게 됐다면 최고라는 것을 목표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럭저럭 살면 최고가 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뛰라고 얘기 안 해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최적화하라는 얘기예요.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최적화된 모습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PDC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분야를 그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매일매일 하고 달별로, 연별로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나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을 가지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